자, 시작해볼까요? 자, 그림을 못 봐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네요. 쌤이 내가 칠판을 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여러분들이 덜 졸아요. 쌤이 칠판을 막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집중력이 흩어집니다. 최소한으로 칠판을 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이거였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행히 잘 고쳐졌고 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걸 좀 더 찾아야겠네요. 자,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이 이겁니다. 봐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봐봐. 고체 상태의 공유결합 물질이 있을 때 우리 설탕만 얘기했잖아. 설탕 같은 것들은 분자 결정이라고 보면 돼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얼음,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처럼 약간 분자와 분자들이 그냥 만유인력에 의해서만 결합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런 분자 결정이야. 만유인력에 의해서만 결합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끊어지겠죠. 쉽게 녹고 쉽게 끓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분자 결정들은 너무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나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더 쉽게 잘 끊어지기 때문에 액체 상태 없이 바로 고체로 날아가 버려. 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승화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승화성 물질. 액체 상태 없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기체로 바로 날아가 버리는 녀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승화성 물질도 바로 이런 분자 결정에 속하는 것들이야. 다행히 얼음도 분자 결정이긴 하지만 얼음은 약간 전기를 꼈었죠. 약간의 전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정전기적 인력이 추가적으로 작용해서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좀 높은 편인 거야. 그래서 0도인 거야. 녹는 점이 0도인 거고 끓는 점이 100도인 겁니다. 물 같은 경우가. 아까 전기를 살짝 띄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육각형의 구조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약간의 전기를 아까 산소가 전자를 끌어감으로 해서 약간의 전기를 띄었었잖아. 약간의 전기를 띄는 현상 때문에 저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공유결합 물질, 고체 공유결합 물질은 이런 분자 결정만 있는 게 아니라 분자 각각의 개수를 만든 다음에 만유인력으로 결합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양의 분자 결정들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공유결합을 통해서 공유결합을 이어 나가가지고 이런 결정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탄소가 원자가 전자가 4개거든요. 그럼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거든. 4개 더 있으면 옥텟 규칙 만족하잖아. 그지? 4개의 공유결합을 전부 다 하고 있는 모습이 얘고요. 모두 공유결합을 다 하고 있을 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다이아몬드도 결국은 탄소 가지고 만드는 거야. 제가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는 4개를 다 결합하는 거고 이걸 3개만 결합한 게 흑연이야. 여러분 쓰고 있는 연필심, 샤프심 전부 다 흑연인데 흑연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잠깐 확대해 보면은 흑연은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탄소잖아. 탄소가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데 몇 개만 하고 있나 확인해봐. 하나, 둘, 3개만 하고 있죠. 3개만 하고 있습니다. 3개만 하면서 이렇게 판 모양을 만들고 또 다른 판과 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야. 잘 부서지는 이유는 이 판과 이 판은 또 그냥 만유인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우리 연필을 쓰면 이렇게 부서져 나오잖아. 부서져 나오는 게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얘와 얘 사이가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끊어지면서 묻어 나오는 거예요. 묻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흑연이라는 녀석은 전기가 통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전기 안 통하거든요. 흑연은 전기가 통해요. 왜 통하냐면 방금 했던 거야. 4개의 전자 중에서 3개만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하나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 않지만 전자 하나가 남아돌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남아도는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통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고체든 액체든 수용액이든 다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누구만? 흑연만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흑연만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답을 말한다면 공유결합을 몇 개만 해서 3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공유결합을 3개만 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흑연은 되게
싸죠? 값쌉니다. 값이 싼데 다이아몬드는 값이 어때요? 굉장히 비싸죠? 그죠? 비쌉니다. 단지 뭐 차이인데? 공유결합 하나가 더 있냐 덜 있냐의 차이인데 값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이 흑연을 가지고 약간 인공적으로 공유결합을 시키면 얘를 만들 수 있다 없다? 가능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많이 해요. 쌤도 다이아몬드 반지 했다? 왜 안 끼고 있냐고? 내 맘이야. 아무튼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했는데 당연히 인공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인공 다이아몬드 반지도 몇백만 원 정도를 하게 되는데 천연 진짜 자연에서 만든 다이아몬드가 있거든요.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그냥 요만한 거 하나에도 몇십억, 몇백억이 가는 게 천연 다이아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약에 나중에 좀 있으면 결혼할 거 아니야, 그지?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해줬어 남편이. 이거 진짜야. 다 뻥이야? 진짜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수백억 자산가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죠? 진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옛날 영화 중에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슈퍼맨이 여자친구가 생겨요. 그래서 막 어딘가로 막 날아가. 어디 가나 봤더니 이 흑연 공장으로 날아가요. 되게 치사한 놈. 딱 주워가지고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거야, 이렇게. 레이저 망다 압력, 손에서 압력 가하고 눈에서 레이저 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반짝반짝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보여줄게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날아갑니다. 나빴죠?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아무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녹이고 끓이려고 생각해봐. 아까 말했죠. 3500도? 3500도 정도 돼야 이걸 공유결합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녹이고 끓이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공유결합 물질이 다 녹는 점이 낮은 건 아니네요. 누군 굉장히 높아. 이 공유결정, 원자 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걸 쌤이 그릴 수는 없잖아. 그죠? 아까 간단하게 이건 그려줬는데 이것들을 그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미 그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 멘탈 다 나갈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여줄게. 하나 더 보여주면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 이거. 자, 자료 분석 문제입니다. 자, 염소 분자, 브로민 분자, 아이오딘 분자 전부 다 17쪽에 속하고요. 17쪽에 속하고 얘는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인가 그래요. 아닌가? 염소가 3주기 맞죠? 3주기죠. 3주기, 4주기, 5주기예요. 5주기인데 3주기, 4주기, 5주기라는 건 이온과 이온 사이, 분자, 이 원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합할 때 길이가 껍질이 훨씬 더 많으니까 결합 길이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결합 길이가 커지면 맨 끝에 있는,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공유하는 거니까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죠?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굉장히 먼 곳에서 공유결합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끊어내는 건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래서 결합 길이가 커질수록 결합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 보여요? 끊어내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얘한테는 152이라는 에너지만 가하면 결합된 에너지를 끊어서 다시 원래 상태 원자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뜻이고요. 결합 길이가 짧은 녀석은 결합 에너지가 엄청 커서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합 길이가 길어질수록 결합이 굉장히 거꾸로다. 결합길이 써있는 거대로 할게요. 결합길이가 짧아질수록 위로 가는 겁니다. 짧아질수록 결합이 강력하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는 커진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모형으로 상상을 하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쭉 넘기면 이제 금속 결합 얘기가 나옵니다. 금속 결합. 자,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금속 결합은 금속과 금속들이 결합하는 거거든. 자, 금속의 특징이 뭐냐면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게 금속의 특징이잖아. 내가 전자를 버렸어. 무슨 이온 되죠? 양이온 되죠. 이게 양이온이야. 내가 버린 전자입니다. 금속 결합이란 그 금속과 또 다른 금속이 결합하는 거잖아. 그럼 쟤도 양이온 되어 있겠네. 다시 말해서 양이온과 양이온이 결합하는 거야. 가능한가요? 원래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를 서로 밀어내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버린 전자, 제가 버린 전자가 멀리 도망가지 않고 우리 사이를 돌아다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 보이나요? 돌아다니는 전자가 전자가 되어볼게. 돌아다니는 전자가 막 돌아다니다가 양이온이 있어. 너네들 일로 와. 전자가 양이온과 양이온을 잡아서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잡아놓고 또 돌아다녀요. 또 잡아, 막 잡아와. 잡아오면서 계속적으로 양이온들을 잡아오니까 개수를 셀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우린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야, 금속결합을. 그게 이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금속결합을 이루고 있는 이런 녀석은 전자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전자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이런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 모두 다 전자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야. 첫 번째,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전자 때문입니다. 왜? 전자는 뭐하지? 빛을 받으면 빛을 탕 튕겨냅니다. 튕겨낼 때 우리는 반짝반짝거린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바로 반짝거리는, 즉 광택을 나타내는 것도 전자 때문이고, 이 금속결합 물질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봐. 전기 통할까? 통해요. 이 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막 움직일 거 아니야.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일 때 전기가 통한다며. 그래서 금속들은 전기가 잘 통하는 거야. 왜? 자유전자,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얘를 액체로 녹여도 전기 잘 통하겠죠. 그죠? 1200도로 녹여가지고, 금속을 녹여가지고 액체로 만들더라도 전자들이 돌아다닐 테니까 전기가 잘 통할 겁니다. 그죠? 수용액으로 만들기 좀 어렵겠죠. 그죠? 가능할까? 금속을 물에 녹일 수 있나요? 뭐, 나트륨이나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수용액으로 만들어도 전자가 있으니까 전기 잘 통하겠네요. 혹시 수용액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전기를 잘 통하면 무조건 얘는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가 잘 통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것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열도 잘 전달해요. 전자는 전기만 잘 통하는 게 아니라 열도 잘 전달해서 이 금속들 열도 잘 전달하잖아. 열도 쭉 잘 전달하죠. 그리고 숟가락을 들고서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어느샌가 고기 굽는 냄새 나죠. 엄마 고기 구워? 아니 네 손이 타고 있어.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과할게요. 아무튼 이 금속을 타고서 열이 전달되어서 내 손이 다치는 장면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 그게 금속결합이에요. 자, 이렇게 된 게 금속결합이고요. 그래서 그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광택이 난다. 광택, 전자가 빛을 튕겨내거나 또는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하면서 반짝반짝하는 것을 광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은백색 광택을 나타내는데 금은 노란색 광택을 나타내고요. 구리는 붉은색 광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전부 다 은백색의 광택을 나타내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것들은 또 다른 색깔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기가 잘 통한다 그랬죠? 전기가 잘 통합니다. 고체 상태일 때 전기가 잘 통하고 액체로 만들었을 때도 당연히 전기가 잘 통하게 되겠네요. 이유는 뭐다?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전자들이 이동한다.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하면 전기가 잘 통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열도 잘 전달한다. 이 자유전자들은 열도 잘 전달합니다. 열도 잘 전달해서 열 전도성도 크게 되고요. 자, 마지막, 아니다, 두 번째, 2개 남았네요. 연성과 전성이 뭐냐면요. 이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봐봐. 얘한테 힘을 가합니다. 힘을 가하면, 힘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야겠어. 위에서 힘을 빵 가했어. 힘을 가한다. 얘가 날아가요. 그죠? 힘을 땅 가하니까. 전자가 잡고 있었는데 내가 강한 힘을 꽝 주니까 플러스가 날아갈 수 있잖아.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다가 여기서 다시 자유전자에서 잡히는 거. 잡히는 거. 그래서 땅 때리면 금속을 위에서 땅 때리면 납작 펴지는 거 알아요? 납작 켜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땅 때리면 이렇게 날아가다가 밑에 뭉쳐지고 날아가다가 여기서 만나고 날아가다가 여기서 만나고 이런 식으로 위에 거를 땅 때리면 아래쪽에 쭉쭉쭉 흡수되기 때문에 펴지는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자유전자가 또 잡아주는 거야.
자, 이걸 한 줄로도 쭉 뽑을 수가 있겠죠. 한 줄로 쭉 뽑아도 자유전자가 퉁퉁퉁퉁퉁 잡아줄 테니까 한 줄로도 쭉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옆으로 퍼뜨릴 수 있어. 퍼뜨릴 수도 있고 뽑아낼 수도 있다. 퍼뜨리는 성질을 여기 있다. 퍼뜨리는 걸 전성이라고 하고요. 한 줄로 뽑아내는 것을 연성이라고 해요. 연성. 연성은 한 줄로 쭉 뽑아내는 걸 말하고 전성은 땅땅땅 때려서 넓게 퍼뜨리는 걸 말합니다. 연성과 전성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모형을 가지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탕 때리면은 이것들 날아가다가 잡혀서 밑으로 쭉 일자로 쭉 펴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연성과 전성을 가지는 것도 바로 금속 결합 물질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봐봐. 녹이고 끓이기 어려운 것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만유인력만 있으면 녹이기 쉽죠. 얘는 만유인력만 있는 게 아니지. 전자하고 양이온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녹이기가 어려운 거야. 이해됩니까? 녹이기 어렵다. 녹이기가 어렵다. 정전기적 인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단 누구만 제외하고 수은만 제외하고 수은만 예외적으로 금속 중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수은이었죠. 그러니까 수은도 양이온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전자들이 잡고 있긴 하지만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수은만 특이하게 그래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자. 시험 문제네요. 봐봐.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딱 이 그림만 보고서, 야, 나트륨을 녹이기 더 힘들 것 같아? 마그네슘을 녹이기 더 힘들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딱 봐도 누가 보이나요? 보여요? 나트륨 같다! 마그네슘 같다! 모르겠다. 아무도 안 들었어. 자, 알겠어요? 보니까 우리 저번에 쿨롱의 힘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쿨롱의 힘. 정전기적 인력을 결정하는 건 전기력인데 전기력이 세려면 전기력을 결정하는 것은 뭐였죠? 전기력은 거리 제곱의 반비례를 하고요. 각각의 전하량 Q1과 Q2라는 각각의 전하량에는 비례했었습니다. 전하량이 2 플러스 2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지? 얘가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2개를 뿌렸겠죠? 그죠? 전자의 개수도 훨씬 더 많을 뿐더러 나는 2 플러스니까 2 플러스 2 마이너스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즉 얘가 둘 다 커지게 되니까 훨씬 전기력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그네슘의 녹는 점이 칼륨의 녹는 점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같은 원리라면 알루미늄이 더 어렵겠네요. 알루미늄 뭐 플러스야? 알루미늄은 3 플러스였어요. 3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짜리 녀석이 녹는 점이 훨씬 더 높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금속 결합까지 정리가 끝난 거야. 3번과 4번까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화학 결합을 전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것도 있으니까 잘 체크해야 됩니다. 봐봐. 자, 화학 결합의 세기. 결합. 물어볼 때, 결합의 세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녹는 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결합의 세기하고 녹는 점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좀 볼게요. 봐봐. 일단, 결합 자체는 공유결합이 1등입니다. 결합의 세기는. 공유결합이 뭐냐면 몸 자체를 붙이는 거지. 이걸 끊는 게 제일 힘들다고. 쌤은 샴쌍둥이 얘기하는데 몸을 붙였으니까 샴쌍둥이가 있어. 둘로 분리할 거야. 대수술이 필요하죠. 엄청 힘든 작업이란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온결합이야. 이온결합.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고 있는 경우가 결합의 세기가 두 번째로 세다고 합니다. 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금속 결합 같은 경우는 양이온과 양이온이 서로 밀어내고 있는 과정 중에 중간에 전자가 껴있는 거잖아. 살짝 좀 덜 세다고 보면 됩니다. 누구보다? 이온 결합보다. 이온 결합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뚝 결합한 거잖아. 중간에 방해하는 물질이 없죠. 근데 얘는 양이온, 양이온이 서로 밀어내는 걸 억지로 마이너스가 잡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보단 조금 더 결합력은 좀 약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를? 그런 느낌으로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속 결합이 세 번째입니다. 자, 결합의 세기는 첫 번째, 공유결합, 두 번째, 이온 결합, 세 번째, 금속 결합.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당연히 공유결합 물질이, 여기서 말하는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서 된, 이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원자결정. 그래서 이 원자결정을 생각해야 돼요. 원자결정. 다른 말로 공유결정.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물질. 아까 다이아몬드 같은 걸 말하는 거야. 다이아몬드 같은 녀석이 얘로 다이아몬드를 예를 생각하면 다이아몬드, 죽은 아몬드,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나트륨, 소금을 말하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금속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이아몬드가 제일 녹이기 힘들겠죠. 2번이야. 화학결합의 세기가 강하면 녹는 점도 높다라는 건 저런 이온결합 물질,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 금속결합 물질 생각할 때 공유결합 물질에서 주의해야 될 게 설탕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설탕 같은 걸 생각하면 이게 맞지 않잖아. 설탕이 녹는 점이 엄청 제일 높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고체 물질 중에서 그 공유결정, 다른 말로 원자결정을 떠올려서 세기를 비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을 두 번째, 금속결합 물질이 마지막으로 결합이 제일 약하니까 녹는 점도 낮게 되겠네요. 자, 실제로 비교를 해봅시다. 밑에 표를 보고서 봐봐. 여기서 공유결정이라고 딱 써져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체크. 공유결정은 그래서 녹는 점이 엄청 높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공유결합 물질이 다 저런 건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분자결정은 저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죠? 공유결정,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물질, 다이아몬드 같은 물질이 가장 결합력도 세. 결합의 세기가 세니까 가장 녹이기 힘들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산화칼슘이나 산화알루미늄 같은 이온 결정이 두 번째로 녹는 점이 높은 거, 그 다음에 칼슘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세 번째로 녹는 점이 제일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의 세기가 셀수록 녹는 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만 해당하고, 즉 공유 결정에만 해당하고 일반적인 공유라면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낚시질을 하게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면 좀 이제 주의해주면 돼요. 자, 이제 표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우리 표를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일단은 염화, 나트륨, 산화, 칼슘, 칼슘과 나트륨이라는 말을 딱 보면은 뭘 볼 수 있다? 아,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둘은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네 라고 알 수 있고요. 설탕하고 다이아몬드는 성질이 좀 다르긴 하지만 공유 결합 물질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알루미늄 자체는 금속 결합 물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분류해놓고 첫 번째, 자,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수용일 때. 자, 얘네들 전부 다 이온 결합 물질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했어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 당연히 전기 안 통합니다. 하지만 금속 결합 물질만 전기가 통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액체로 만들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로 만들면 드디어 움직일 수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러므로 전기 전도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공유 결합 물질은 원래 전기가 중성 상태의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로 만들었다 쳐도 4400도까지 올려서 다이아몬드를 액체로 만들었다 쳐도 걔는 원자 상태, 즉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었을 때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둘 다 없다고요. 그죠? 하지만 금속 결합 물질을
액체로 만들었을 때는 또 움직임이 생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가 움직이니까 얘는 마찬가지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마지막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때 다이아몬드는 수용액 만들 수 없다고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수용액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찍찍 거져 있죠? 얘는 수용액으로 물에 녹일 수 없어란 뜻이야. 자, 수용액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보니까 다 전기 통하죠. 얘네들은 이온 결합 물질은 당연히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지니까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설탕 같은 경우도 물에 녹기는 해. 수용액이 되긴 하지만 걔는 물에 녹아서도 중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녹는 점 봐봐. 녹는 점. 제일 높은 건 누구야? 얘가 제일 높죠. 그죠? 모든 공유결합 물질이 제일 높은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아까 설탕의 녹는 점 보여요? 185도네요. 70, 80 잘못 얘기했네요. 185도가 돼야 녹네요. 185도가 녹는 점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달고나 만들 때 이 정도 온도가 필요하군요. 그래서 중탕, 물중탕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물에다 넣고 하면 안 되겠네요. 양해해주세요. 선생님 자료를 잘못 분석했네요. 100을 빼먹었네. 100점 받는 게 없어갖고. 자, 두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이 두 번째였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들이 훨씬 더 통털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속 결합 물질이 세 번째였죠. 세 번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이지만 얘는 분자 결정이기 때문에, 그죠? 분자 결정이기 때문에 가장 녹는 점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그죠? 같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어떤 녀석은 가장 녹는 점이 높지만 어떤 녀석은 가장 녹는 점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입니다. 이런 것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표를 분석하는 문제가 또 어렵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답을 먼저 볼게요. 자, 분류하는 문제인데 이온 결정, 공유 결정 봐봐. 이 분자 결정 따로, 공유 결정 따로 써져 있죠. 성질이 좀 달라요, 그죠? 둘 다 공유 결합 물질이긴 하지만 성질이 좀 다르죠. 따로따로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정과 금속 결정을 딱딱 네 가지 고체 물질을 준 거야. 네 가지 고체 물질을 준 다음에 넷을 구분해봐라. 첫 번째,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릅니까? 전류가 흐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 금속 결정밖에 없죠.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것이 금속 결정을 먼저 분류해냅니다. 자,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 두 번째 분류 기준 누구?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릅니까? 액체 상태에서 전류 흐르는 건 누구야? 얘는 이미 썼고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 이온 결정이죠. 그죠? 이온 결정만 가능하죠. 이온 결정만 액체 상태일 때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것이 이온 결정을 분류해내는 겁니다. 그럼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만 남았네요.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뭐다? 세 번째 분류 기준. 녹는 점이 높은가? 그쵸? 녹는 점이 엄청 높은 건 공유 결정이죠. 공유 결정을 분류할 수 있고요. 녹는 점이 엄청 낮은 것을 통해서 분자 결정으로 따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문제는 뭐가 나오겠어? 분류 기준으로 적당한 것은, 그죠? 여기 분류 기준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이걸 많이 물어보게 되겠죠. 자, 여기가 분류 기준. 뭔지 모르겠지만 얘에 해당하는 게 금속 결정이래. 금속만 가진 특징이 뭐지?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 그래서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분류 기준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넘기면 문제풀이가 나옵니다.